자, 정보 시각화가 뭐냐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쭉쭉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것들이에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정보 시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미적 속성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결국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학적인 영역,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웠죠. 이 과목에서 배운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들, 영역과 이제 얘를 표현해야 되는 시각적인 표현의 심미적인 영역이 모두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보 시각화의 개념입니다. 그럼 정보 시각화의 원칙은 뭐냐? 독자를 고려해서 단순하게 시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시각화를 할 거면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될 텐데 뭐하러 복잡하게 하겠어요. 단순하게 해서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시각 요소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고려하여 구성을 합니다. 데이터를 그냥 쭉 나열된 데이터로 그대로 보고하면은 윗분들이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프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차트 같은 거를 그려서 보여주면은 윗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고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보 시각화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정보 시각화의 기능은 뭐냐? 일단 설명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메시지와 주요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시각화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를 통해서요, 데이터에 숨겨진 관계와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패턴은 사용자가 그림을 보고 직접 탐색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전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함도 있고요. 이것은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이 시각화된 자료를 봤을 때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시각화의 목적은요, 결국은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데이터가 원하는 바를 실용적이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설득의 측면도 있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라는 게 이 정보 시각화의 목적입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프로세스는 그럼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느냐? 우선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될지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요. 데이터를 수집해요. 다양한 소스가 있었죠. 그렇죠. 다양한 소스, 이 과목에서 배운 이런 다양한 소스들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변형하고 적재를 합니다. 이게 뭐였어요? ETL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합니다. 결측치, 이상치, 오류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형태로 가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합니다. 어떤 시각화 유형을 선택할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지, 색상 등을 선택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요. 자, 도구나 라이브러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요,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 차트의 시각적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이런 도구나 라이브러리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BI 툴인 태블로나 파워 BI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요, 이제 시각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숨겨진 패턴과 상호관계를 파악해서 경영 정보를 도출하고, 이것을 결과를 프레젠테이션이나 보고서나 웹페이지 등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결과를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경영정보 시각화의 프로세스입니다. 경영정보 시각화에 자주 사용되는 6가지 시각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치나 모양, 크기, 색상, 선 굵기, 선 유형 같은 것을 어떤 것을 내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시각화로 전달되는 정보량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눈에 잘 띄게 하는 시각적인 방법은 이 6가지의 속성으로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있고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성인과 어린이의 데이터를 보여줄 때, 시각화를 할 때 성인은 검은색으로 보여주고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보여준다면 조금 더 시각화가 잘 될 거고요. 높은 수익률은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낮은 수익률은 파란색으로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수익률에 대한 추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주고 불만족스러운 후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각적 속성들을 사용하면은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한 이런 부분이 바로 센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 6가지를 내가 외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6가지를 어떻게 잘 내가 활용하는지는 센스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DRKW 피라미드 1, 2, 3과목 계속 나옵니다. 이 피라미드는. 자, 그런데 DRKW 정보 디자인이라고 해서 나단 셰드로프가 1994년에 제시한 개념으로서 이 DRKW 정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가 정보로 이에 활용되고, 즉 데이터가 정보로 분석돼서 이에 활용돼서 패턴을 인식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지식으로 체계화가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예측까지 사용되는 과정을 그려준 게 바로 이 DRKW 정보 디자인이고요. DRKW 피라미드하고요, 정보 디자인이 사용되는 과정은 명확하게 숙지를 하세요. 이 부분은 시험에 3과목에서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1과목, 2과목에서도 계속 배웠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DRKW 피라미드는 3과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